저 한국인 밥상 찍으러 왔습니다. 아, 일어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방해꾼이 됐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저 식사 좀 하셔야지. 아이고, 안 돼요. 저기 뭘 잡세요 요즘? 요즘에 뭐 이거 요것은 마늘장아찌고요. 요것은 무장아찌. 무장아찌. 요것은 들깻잎 장아찌, 간장장아찌. 요거는 골파짠지예요. 김치를 짠지라고 그래요. 저희는 김치하고 짠지하고 장아찌하고 네. 그런 것만 먹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게 최고로 좀 맛있는 거지. 요즘 말미 장터 마을은 초록이 한차입니다. 봄 기운 받은 풋마늘이 어느새 키를 훌쩍 키운 터라 서둘러 솎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잎이 무성해지고 마늘 씨알도 굵어진다죠. 솎아낸 거는 뭐 맛있게 따듬어가지고 살짝 볶아도 먹고 뭐 저런 찌개에도 많이 넣고 새우에도 넣고 가지도 잡아다 주져 먹고 여러 가지 다 넣지 뭐. 간장에 간장 끓여서 부어가지고 장아찌 해서 매실 넣고 담아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노랗게 사가서. 솎아낸 풋마늘은 연하고 부드러워 이른봄 귀한 잔거리가 됩니다. 텃밭 한 구석에도 초록이 피어올랐습니다. 말미장터에선 골파라고 부르는 쪽파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마을에선 너나 할 것 없이 골파 짠지를 담습니다. 요새 담는 게 더 맛있대야. 요새 담는 게 진국이야. 맞아. 가을 거는 좀 질겨. 맞아. 그래서 이거 다 알배고 못 써. 씨가 씨가 생기면 맛이 없어요. 그래요. 골파짠지도 봄에 담아야 연하고 좋아요. 맞아. 맞아요. 일반 김치를 우리는 김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짠지라고 하대. 고향이 어디신데요? 우린 전라도예요, 저는. 나는 얼른 못 알아들었어요. 짠지 가서 갖고 와라 그랬는데 짠지가 뭐지? 나는 이제 장아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김장김치 이런 거를 짠지라고 하더라고. 타지에서 시집온 안악들은 한동안 헷갈렸다는 음식 짠지. 멸치 액젓과 고춧가루, 매실, 깨소금 등을 넣은 양념에 쪽파를 버무려만 주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이며 모습은 영락없이 김치인데요. 말미장터에선 짠지라 부른답니다. 간 좀 보세요. 맛있나. 아우 맛있다. 딱 맞아 간. 더 넣을 거 없어. 그냥 해. 됐어. 겨우내 먹던 김장김치가 무릴 때쯤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이 골파 짠지 덕분에 초봄 반찬 걱정을 덜었다네요. 밭에서 솎아낸 풋마늘은 간장 그리고 액젓과 식초를 넣고 장아찌를 담굽니다. 1대1로 해야 제맛이 나. 3월에서 4월 사이 제철 맞은 풋마늘을 오래 두고 맛보려면 이 장아찌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손으로 좀 꼬꼬고 이렇게 했다가 바로 보름 있다가 먹어도 되고 장아찌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거를 안 해드리면 골이 났어. 이 맛을 알아가지고 안 해드리면은 막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음식도 못한다고 혼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아찌 종류를 많이 해서 드시더라고요. 고추 이제 걸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봐야 알지. 하기는 돼야지. 잘 됐는데요. 더 두면은 안 되겠죠. 걸러. 제가 걸릴게요. 정말 잘 됐네요. 작년에 내가 담간 거야. 우리가. 조금 늦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발효가 잘 됐네요.
때가 지나면 다시 이 성분이 우러나온 성분이 고추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기 전에 이걸 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피가 이렇게 다 빠져서 이렇게 쪼글쪼글 해주면 이게 완성된 거예요. 네, 고추는 발효시키면 부드러운 매운맛으로 변해 발효액이나 건지 모두 쓰임이 많답니다. 다른 요소는 그저 단맛이랑 그 과일 향이나 이런 건데 이 청양고추는 뒷맛이 매콤한 게 너무 좋아요. 음식에 넣어도 좋고. 손맛이지. 네. 어머님이 손으로 묻혀주셔야 맛있는데 어머니 손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너무 달콤하게 맛있네. 과일을 수확하는 날이면 이 집에선 꼭 만들어두는 음식이 있답니다. 일단 아삭한 복숭아만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둡니다. 복숭아로 우리 김장철에 담는 깍두기처럼 만들어서 먹거든요. 저희가 복숭아가 원래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여름 되면 이렇게 먹었는데 아삭아삭하고 참 좋습니다. 복숭아 깍두기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거 새우젓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 집에 가서 농사 지니까 불량 복숭아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어요. 김치로? 네, 깍두기가 어린이도 먹어요. 손녀들도 잘 먹어요. 안 바꿔 쌩 돌아. 비법이라면 바로 이 꿀입니다. 저희 집에는 김치할 때도 꿀을 항상 넣어요. 천년 반부제입니다. 요래 보면 음식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생각보다 과일은 다양한 반찬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쏙 빠지잖아. 그래서 자두 장아찌 만들 때 단단한 초록색 자두로 담는 게 좋아요. 이게 장아찌를 담으면 자두가 쉽게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자두 장아찌를 담아요? 네, 자두 장아찌. 자두 장아찌는 천일염에 30분 정도 절여 수분을 뺀 다음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넣으세요. 여기에도 꿀이 들어갑니다. 꿀을 넣어요? 맛있어요. 맛있고 요라면 새콤달콤하니 상큼합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리는데 그만이라는 새콤달콤 자두장아찌와 아삭한 복숭아 깍두기입니다. 광양의 여름은 매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맛있겠다. 이때면 마을 사람들은 매실 장아찌를 담그죠. 청매실, 홍매실 막 이렇게 매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아찌를 하려면 이렇게 파란 색깔 청매실로 해요. 장아찌는 설탕과 매실의 비율을 1대1로 해 만듭니다. 이렇게 버무려 1년간 숙성하면 언제든 아삭한 매실 장아찌를 먹을 수 있다는데요. 천연 소화제로 알려진 매실은 광양 사람들에겐 상비약처럼 쓰이는 음식이죠. 그런데 광양에선 매실 장아찌를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단감 말랭이요. 간말랭.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매실 고추장하고 이 세 개 조합으로 하면 돼요. 저희 동네는 이거를 밥맛 없을 때 진짜 맹물에 밥 말아갖고 고추장 찍어 드시듯이 자주 해 먹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장아찌 반찬. 제철 음식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깃든 음식입니다. 동해의 숨은 주인공
이 녀석도 빼놓을 수 없죠. 햇대 소리 많이 가지. 비늘 많고 날개 많고 미끄럽게 해서 또 힘들어 이거는. 이거는 다른 생선보다가 비린 맛이 없고 살이 조금 단단하고 쫀득하지. 횟대 중에서도 맛과 식감이 제일 좋다는 대구 횟대입니다. 보고와 대구가 오묘하게 섞인 맛이라는데요. 소금에 절여 사나울 숙성시킨 다음 식혜도 담고 김치에도 넣는다는군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그냥 해준 줄 알았지. 우리 엄마는 금방 섞으면은 이제 약간 무크렁한 맛이 있다고 좀 숙성해서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쫀득한 맛이 오래 가는 거고 빨리 삭지 않지. 바닷일에 밭일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사셨던 어머니는 횟대김치로 겨우내 반찬 걱정을 덜곤 하셨다지요. 부지런한 사람. 말도 못하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부지런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집 청소하고 반찬이고 다 해놓고 우리 깨우고. 쫄깃하게 씹히는 횟대살이 매력 만점인 어머니표 밥도둑입니다. 까요? 고추장이 명물인 만큼 순창 지역은 다양한 장아찌가 발달했습니다. 맛 좋은 순창 고추장의 맛은 이 장독에서 시작됩니다. 빛깔 참 곱죠. 다른 지방하고는 이 공기나 모든 것이 틀려요. 예. 그래서 고추장 숙성 과정에서도 다른 지방하고 틀려. 그래서 맛이 짚은 맛이 나고. 솜씨 좋은 장맛은 귀한 재료의 장아찌를 만들어냈죠. 바로 굴비 장아찌입니다. 자그마한 시간이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창굴비라고 그래요. 창굴비는 요 정도 된 거. 창굴비는 맛이 좋으면은 기름기가 많이 나. 지 몸에서. 그래서 고소고 맛있어. 그 옛날 양반가에서나 즐겨 먹었던 굴비 장아찌는 예나 지금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아니었습니다. 손길이 많이 가는 만큼 귀한 손님상에 내곤 했습니다. 고추장에 잘 버무려진 장아찌는 3개월 후 새로운 장에 다시 버무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장아찌가 가진 매력은 재료의 다양성에 있죠. 귀한 굴비부터 제철에 나는 값싼 채소며 과일까지 경계는 없습니다. 소금에 절인 참외는 설탕에 다시 한번 절여주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수분을 모두 빼내줘야 한다니 보통 정석이 아니네요. 참외 장아찌의 맛을 더하는 것도 역시 고추장입니다.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달콤한 참외와 어우러져 좋은 밥 반찬이 되죠.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이제 소금을 잘 못 넣으면은 이게 물러져 버려. 그것이 좀 위험하지.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적당히. 적당히가 가장 어려워. 전에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뭐든 항상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하세요. 그 적당히를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겠죠. 출하를 끝내고 남은 대파로
세 모녀가 음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 뿌리는 말려서 뿌리차를 해 먹고, 요 대파는 이 정도만한 크기로 담아가지고 장아찌를 만들고 있어요. 예. 대파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스레 대파 전문가가 됐다는 정희 씨. 장아찌 간장 소스 하나에도 그녀만의 꿀팁이 들어있답니다. 장아찌에 이 말린 파뿌리를 넣으면 파 향도 더 나고, 그리고 이 감칠맛을 더 얻기 위해서요. 이 양파즙도 같이 넣어요. 그러면 설탕을 전혀 안 들어가고도 단맛이 충분하거든요. 예. 말린 대파 뿌리에 양파즙까지 넣어 채소만으로도 단맛을 낸 간장 소스. 한 소끔 끓인 뒤 대파에 부어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아삭하고 달짝지근한 파 장아찌가 된답니다. 이 가을 어부들의 시간을 꼼짝없이 바다에 묶어둔 주인공. 네, 바로 꽃게입니다. 이렇게 쑥게 가을에는 그 쑥꽃게가 많이 나와요. 쑥꽃게가 단맛은 많아요. 등에 꼬챙이처럼 생긴 뿔이 있어 곶게라 부르다 꽃게가 됐답니다. 발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작업이 쉽지 않다죠. 이 안다리를 자르는 거 이렇게 안 자르면은 자기들끼리 이거 물어가지고 발을 다 뜯어요. 아이고 말도 마요. 다치고 물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따다 보면 꽃게 독이 올라요. 친정아버지가 여기서 어장을 많이 해요. 아버지 혼자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몇 살 때 따신 거야 아빠들?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 같은데. 동지를 떠난 새처럼 돌아올 줄 몰랐답니다. 건설업으로 잘 나가던 인생이 IMF를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죠.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잡히면 잡힌 대로 사는 거지. 나이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다가 더 잡겠다 그러다 보면 사고나. 여기 나오면은 좋아. 다 잊어버려요. 육지 나가면 경쟁이잖아요. 여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막 누가 뭐라 호기를 하나. 빈손으로 돌아온 부부를 넉넉하게 품어준 건 바다였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내주었지요. 오늘도 이만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고 놨을 때고 틀리죠? 느낌이 틀려. 이 맛에 잡으려면 그래. 꽃게는 밥도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좋아는 하지.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국민 밥도둑. 갓 잡은 싱싱한 꽃게만 있으면 절반은 된 거랍니다. 최고 밥도 간장게장이요. 게 하나면은 밥 다 먹잖아요. 싱싱하니까 좋죠. 막 잡은 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노랗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얘네가 이렇게 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 보면 알아요. 네, 이제 맛있는 간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매실과 개복숭아로 담근 효소와 고추씨를 듬뿍 넣어 맛을 낸다는데요. 이 씨를 여기다가 놓고서 담으면은 더 맛있어요. 구스름한. 비린내도 안 나고 좀 감칠맛도 나고 그래요. 고추 씨는 옛날 어르신들이 하고 엄마도 하고 다 했어요. 간장이 조금 짤까 봐 이런 부재료를 조금 넣고서
이거는 울금가루예요. 비린 맛을 잡아주더라고요. 갖은 채소와 비법의 재료들로 짠맛과 비린맛을 줄이고 은근하게 단맛을 보탭니다. 한 번 후루룩 끓이면 불을 끄고 식힌 다음 부어주기만 하면 간장게장이 만들어집니다. 속살 가득 간장이 스며들면 밥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곤 하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맛의 유혹. 그야말로 밥도둑계의 1인자입니다. 게장 담글 때면 업으로 사는 재미가 더 쏠쏠하답니다. 바닷가 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좋잖아요. 저 경치 앞에 보면 배도 있고, 남자 구경 못하는 배도 있고, 뒤에 보면은 섬도 있고, 신선한 건 최고 먼저 먹고. 꽃게를 먹기 좋게 잘라 양념에 묻혀도 그만이랍니다.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가 한 끼 뚝딱 하고 했던 반찬이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이 꽃게 밥 없으면은 반찬 없다고 그래 좀 짜대잖아요. 그러면 꽃게장 주면 아무 말 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도 국 끓여도 드리고 이렇게 게장 무침도 해드리고 다 했어요. 게맛 좀 아는 어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 달콤한 맛. 둘째가라면 서러운 밥도둑이지요. 입맛 돋구는 걸 최고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기분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가 봐, 꽃게가. 갯벌의 주인은 이 녀석들이랍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이곳에선 돌 밑에 산다고 해서 똘짱게랍니다. 이렇게 다 돌 속에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막 열고서 잡싸게 잡아야 돼요. 이것도 밥도둑이었어요. 건 뜯으면 우리 친정아버지 똘짱게 잡으라고. 똘짱게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 게를. 7남매 맏딸. 바쁜 부모님을 돕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갯벌을 누비며 똘짱게 잡는 건 일도 아니었다지요. 동생도 어버 키우고 빨래하고 밥은 내가 완전히 도맡아서 다 하고, 우리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조개 캐고 굴 이런 게 굴 따고 이런 거 맨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진짜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밀어내고 도망쳐도 다시 그 자리. 지치고 힘들 때면 고향 바다부터 떠오르더랍니다. 소금에 절인 똘짱게만 봐도 기운이 나곤 했다지요. 지금 와서는 감사한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렇게 살고 배우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천의 일이에요. 작은 게들은 통째로 무쳐도 좋고 조려도 맛있답니다. 밀가루 반죽옷을 얇게 입혀 기름에 튀기면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진짜 막 한 입으로 짝짝 달어. 이 게가 달아요. 바삭바삭 고소한 튀김까지 바다가 내어준 것들은 무엇 하나 밥도둑 아닌 것이 없답니다. 네, 업으로 산 맛이 이런 거겠죠.
맛있잖아. 내가 잡아서 내가 직접 먹으니까 실컷 먹어도 좋죠. 옛날 생각 떠오르죠. 옛날에 간장게장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았으니까. 쌀 같은 게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렇지. 맘대로 먹는 거지. 옛날에는 이 밥 이렇게 간장게장을 이렇게 먹어도 쌀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못 먹었어요. 게장 등딱지에 밥을 비비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밥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모습을 드러낸 곳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는 가로림만. 오늘도 마을 어머니들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갯벌에 서 있습니다. 이 굴을 찾기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몇 시간 정도 계셔요? 5시간? 여기는 남자들은 이제 낚시 잡을 때면 낚시나 잡고 이제 우리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불 까서 이렇게 뭐 애들 이제 손주들 오면 용돈도 주고 뭐 이제 돈 좀 매놨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이 우리가 여기 우리 삶의 현장인 거야. 고된 노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허리는 안 아프세요? 안 아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허리 이렇게 섰다. 쉬는 시간이. 70년 돼 했죠. 8살, 10살 먹어서 그렇게 다녔을게. 얼마나 힘드셔. 힘들긴 이게 얼마나 좋다고. 돈 벌어야 하잖아. 돈 벌어야 돼서? 예. 고된 일이지만 오랜 세월 어머니들을 지켜준 고마운 텃밭입니다. 81세로 갯벌의 맏언니인 이복선 어머니도 굴 캐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물지개로 무거운 굴덩어리를 나르며 6남매를 다 키웠답니다. 힘든 바닷일에 지칠 법도 한데 어머니는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춥고 칼칼할 때 말려야 망대에서 제맛이 나고 이제 요건 고구마 말려가지고서 질기 이제 주전부리. 아, 이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 낮은 무더고 바쁘니까 저녁에 벗겨놨다 아침이 이제 살짝 이제 쪄서 말리는 거지. 그러면 요새 햇빛 좋고 여간 잘 말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외로움도 자식들 챙겨주는 재미에 견딜만 하답니다. 어. 이거 벨트 이거 같이 넣어야 되잖아? 넣어야지. 넣어서 개국지도 담고 이제 이런 거 다 해서 담아야지. 깨끗이 닦으라. 네. 응? 아빠 오늘 불 많이 깠어? 이 굴도 많이 까고 굴땡이도 이렇게 많이 씻고 늦어서 먹이려고 이렇게 내가 앞에까지 써가지고 왔다. 아, 참 오랜만에. 그래서 뭐 맨날 걱정되죠. 또 같이 겨울 되면 일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또 외롭고 그러시니까. 염려되시는구나. 이제 부지런히 이제 굴 가서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그래야지. 24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6남매 키우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옛날엔 쳐가지고 막 손을 호흡 불면서 막 내가 만약에 엄마 나이에 있었으면 난 못했을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마요. 자식들 밀려줄 거는 바다에서 자식들한테 밀려줄 거는 원하지도 않고. 이제 낙지 지금 담은 지 한 3, 4년 됐죠. 이건 둘수록 더 좋죠. 낙지젓은 둘수록 오래 둘수록 곰사고 더 맛있죠. 조개젓도 그렇고. 아이 물릴까 봐.
별다른 조리 없이도 반찬이 되는 젓갈들은 매콤한 양념에 묻혀내기만 하면 됩니다. 엄마가 가르친 대로 됐나 모르겠네. 아이고. 어때? 응? 됐어? 맛있어? 합격 안 됐어? 합격. 맛있어. 밥도둑이요. 깨소금 이따가 넣어야 돼. 어머님 말씀대로 보기만 해도 흰쌀밥이 절로 떠오르네요. 짭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젓갈 무침입니다. 담아서 이거 육남매가 나눠 먹으려면 사이좋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엄마? 응? 당연하지. 아들만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또? 아니요. 겨울이 되면 이곳 서산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꼭 담그는 음식이 있답니다. 한스럽게 해야. 김장하고 남은 짜투리 같은 거 이게 이제 다 모아서 게를 넣고 같이 하면은 이거는 김치 담글 때 이 게를 여기다 넣고 담이야 김치가 제만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게껍질하는 거죠. 그래요? 네. 이런 음식이 있어요? 예. 네, 개국지는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자식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들었던 옛 어머니들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도 맛있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엄마? 응? 맛있겠지. 그 솜씨가 어디 가갔냐. 와, 벌써부터 막 군침이 막 도는데? 응? 우리 엄마의 개국지 맛은 완전 찐이지 찐, 짱짱. 어? 내 솜씨 개국지는 짜쪽쳐서는 없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 정말 이렇게 이제 밥하고 양식이 딱 돼요. 양식이죠. 이 개국지가 양식이라고. 김치도 양식이지만 특이하게 이거 개국지가 더 양식이 돼. 개국지 한 항아리면 겨우내 반찬 걱정이 없답니다. 개국지는 한 달 정도 숙성시켜 찌개나 국으로 끓여 먹는데요.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그냥 그런 줄만 아는데 이 볶고 말리고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점을 배워야지 순서를. 무짠지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무를 볶은 소금에 4일 동안 절입니다. 절인 무는 다시 꾸들꾸들하게 말려서 담가야 아삭한 식감을 살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 멸치와 다시마, 제철 채소를 넣고 우려낸 육수와 집간장을 반반 섞은 간장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한번 끓여서 식혀가지고 다시 한번 3번을 거듭해서 놔두면은 무짠지가 아주 잘 익죠. 이것도 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장에 담그었다가 뭐 드시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드시거나 그래야 되지. 지금처럼 뭐 식재료가 흔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변변한 찬거리 하나 없던 시절 무짠지는 긴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은 맛 무짠지입니다.